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란과의 이주 휴전 시한이 우리 시각으로 모레 오전까지라며 연장할 가능성은 매우 작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0일 블룸버그 통신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휴전 종료 시점에 대해 워싱턴 시각으로 수요일 22일 저녁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지난 7일 휴전에 합의하면서 애초 21일까지가 2주 휴전 시한으로 여겨졌는데 기점을 탄력적으로 해석해 사실상 휴전 기간을 하루 늘려잡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이날 안에 이란과의 협상을 위해 파키스탄으로 떠날 것이라면서 21일부터 협상이 시작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휴전을 연장할 가능성은 매우 작다면서 미군의 대이란 해상 봉쇄는 합의가 체결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이 2차 회담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통신에 따르면 현지 시간 20일 이란 고위 관계자는 이란 정부가 미국과의 2차 종전협상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지만 아직 최종 결정은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파키스탄이 이란에 대한 미국의 해상 봉쇄를 풀고 이란의 회담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2차 종전협상 개최 여부가 불투명한 가운데 이란 외무장관과 중재자인 파키스탄 외무장관이 연이틀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현지 시간 20일 아박스 아라그치 장관과 이샤크 다르 파키스탄 부총리 겸 외무장관이 영내 현안과 휴전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협상대표단이 파키스탄으로 출발했지만 이란은 여전히 참석을 확답하지 않은 상황에서 파키스탄이 막판 중재와 설득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페제스키안 이란 대통령이 미국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페제스키안 대통령은 현지 시간 20일 자신의 SNS 계정에 약속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의미 있는 대화의 기초라며 미국 정부의 과거 행적과 행태에 대해서 이란 내부에는 여전히 깊은 역사적 불신이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최근 미국 관리들이 보내는 신호는 비건설적이고 모순적이라며 이런 접근 방식은 결국 이란의 항복을 받아내기 위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이란 국민은 그러나 강압이나 강요에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위태로운 휴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스라엘군의 레바논 남부 공습으로 헤즈볼라 대원들이 사살됐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현지 시간 20일 레바논 남부에서 휴전을 위반하고 자국군에 위협을 가한 헤즈볼라 대원 여러 명을 공군이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헤즈볼라 대원들이 레바논 남부 빈트 지베일 인근에서 이스라엘군에 위협을 가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서 공습을 통해 제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중재로 지난 17일 0시부터 열흘간 임시 휴전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미군이 이란 화물선 납포 당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미 해병대가 헬리콥터를 타고 상선 위로 이동한 뒤 레펠로 하강에 이란 선박에 진입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캄캄한 밤 헬리콥터 한 대가 상공을 날아 이란 국적 화물선 투스카호 위를 비행합니다. 이어 미 해병대원이 레펠로 하강에 선박에 진입합니다. 현지 시간 20일 미군 중부사령부가 SNS를 통해 공개한 이란 화물선 납포 당시 영상입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미 해병대원들이 상륙함 USS 트리폴리에서 헬리콥터를 타고 아라비아해를 건너 투스카호의 승선에 납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6시간에 걸쳐 경고 방송을 했지만 이란 상선이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경고를 따르지 않자 유도미사일 구축함 스프루원스가 투스카호에 기관실을 비우라고 명령한 뒤 함포 여러 발을 발사해 추진 장치를 무력화했고 해병대가 나서 선박을 장악했다는 겁니다. 어찌됐든 역봉쇄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란의 선박이 그곳을 통과하면 이 역봉쇄가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미국의 위신도 깎이는 거고 역봉쇄가 실패하는 거잖아요. 트럼프 대통령도 SNS를 통해 해당 선박은 과거 불법 활동 이력 때문에 미 재무부 제재 대상에 올라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군은 선박을 완전히 장악했으며 현재 선내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군은 호르무즈 봉쇄 이후 이란 선박 20여 척을 회항시켰지만 무력을 행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선적한 화물이 미사일 등 이란이 사용할 무기라면 선박 납포가 정당화될 수도 있겠지만 곡물이나 생필품이 실려 있었다면 미국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 해군 전문가들은 납포된 이란 상선은 미국의 전리품으로 소유될 거라고 관측했습니다. 즉각 보복을 경고했던 이란은 탑승 중인 사람들의 안전 확보 때문에 대응이 지연되고 있다며 이들의 안전을 확보한 뒤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미군에 납포된 이란 선박은 미사일 원료 수입처로 지목된 중국 항구에서 출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적재물 조사 결과에 따라 5월 담판을 앞둔 미중 관계에도 뇌관이 될 수 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미군의 해상 봉쇄를 뚫고 가려다 포격을 받고 납포된 이란 국적 화물선 투스카호. 이란 국영 매체는 중국에서 일반 화물을 싣고 오던 길이었다며 휴전협정 위반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실제 선박 경로를 검색해보면 투스카호는 지난달 29일 중국 남부 가오란 항에서 출발했습니다. 앞서 미국 매체들이 고체 미사일 원료를 선적하는 곳으로 지목했던 항구입니다. 목적지는 이란 해군 기지가 있는 반다르 아바스항. 미군은 적재 화물을 조사 중입니다. 잇따른 중국의 무기 제공 의혹에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에게 친서까지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And I wrote him a letter asking him not to do that, and he wrote me a letter saying that essentially he's not doing that.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던 중국 당국은 이번 이란 선박 납포를 두곤 미국에 책임을 돌렸습니다. 我们对美方强制截停有关船只表示关切，希望有关方以负责任的态度恪守停火协定。 어렵게 되살린 2차 휴전 협상에 찬물이 뿌려진 가운데 납포된 선박에 무엇이 실렸느냐에 따라 5월 미중 담판에도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선박 통행 차질이 지속되면서 주요 원유 수출국인 쿠웨이트가 수출 중단을 의미하는 불가항력을 선언했습니다. 카타르와 바레인에 이어 주요 산유국의 세 번째 불가항력 선언인데요. 이란은 호르무즈 통제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 원유 수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런던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쿠웨이트 국영 석유공사 KPC가 원유와 석유 제품 수출에 대해 불가항력을 선언했습니다. 계약사들의 서신을 보내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선박 통행 차질을 이유로 불가항력 조항을 발동한다고 통보했습니다. 호르무즈 봉쇄로 유조선의 걸프 해협 진출입이 막히면서 기존에 약속된 인도 물량을 제때 맞추기 어려워졌다는 설명입니다. 불가항력은 전쟁 등 예기치 못한 외부 요인으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질 때 법적 책임을 면제받는 조치입니다. 쿠웨이트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원유 수입량 가운데 10%를 차지할 정도의 주요 수출국입니다. 최근 페르시아만 안에 위치한 카타르와 바레인도 불가항력을 선언했는데 우리 정부는 당장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조치가 쿠웨이트 원유 공급의 전면 중단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내다봤지만 사태가 더 길어질 경우 영향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The challenge the market has is there is a lot of short-term effects, but I think this will drag on. 여기에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양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고히 하겠다며 입법 조치에까지 나섰습니다. 선박의 해협 통과는 자신들이 결정한다며 이를 뒷받침하는 법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예고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싸고 미국과 이란의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국제 유가는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전쟁의 여파로 주요 에너지 수출국들의 불가항력 선언이 잇따르면서 에너지 공급 불확실성이 더 커질 전망입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미국의 해상 봉쇄에 맞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폐쇄하자 원유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지며 국제 유가가 7%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현지 시간 20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전장 대비 6.87% 오른 배럴당 89.61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지난 18일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재봉쇄에 돌입했는데 이란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선언한 지 하루 만입니다. 원자재 중개사인 트라도의 시장 분석가 니코스 차브라스는 현재 해협은 이중 봉쇄 상태에 놓여 있다면서 이런 요인들은 원유 가격을 더 끌어올릴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미군이 호르무즈 물길을 열겠다며 기뢰 제거 작업에 나섰지만 전쟁이 마무리되기 전에는 정상화가 어려워 보입니다. 통행이 회복돼도 에너지 공급망은 더디게 돌아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전쟁으로 사라진 석유가 이미 5억 배럴에 이른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이준엽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군이 해상 드론으로 호르무즈 해협에서 기뢰 제거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무인 수상정과 잠수정에서 수중 음파 탐지기를 이용해 바다 및 기뢰를 수색 중이라고 미 당국자는 말했습니다. 드론을 동원한 작업은 인명피해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고 또 해협이 좁은 만큼 상대적으로 쉽게 기뢰를 발견할 수 있을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미 해군 사령관을 지낸 케빈 도네건 예비역 중장은 드론으론 심속한 탐지가 가능해 수주가 아닌 수일 내에 조사를 마무리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미군의 압박으로 이란이 대형 기뢰 부설함을 투입하지 못해 막상 설치한 기뢰가 많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그러나 해협이 당장 열리더라도 원유 생산과 물류 흐름의 회복은 더딜 것으로 전망됩니다. 에너지 리서치 업체는 쿠웨이트와 이라크 중진류 유전은 정상 운영을 회복하는 데에 4, 5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세계 최대 LNG 수출 시설인 라스파판 플랜트나 정제 시설 손상까지 고려하면 인프라 복구까지는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50일 동안의 전쟁에 이미 사라진 원유만 5억 배럴로 추산됐습니다. 전 세계가 닷새를 쓸 수 있고 전 세계 차량 통행을 11일 동안 멈출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이미 에너지 공급망은 막대한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종전협상 추이만 지켜보는 중동 국가들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YTN 이준엽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협상이 막판 진통을 거듭하면서 세계 경제의 어두운 전망이 더 짙어지고 있습니다. 당장 전쟁이 끝난다고 해도 연말까지 물가는 고공행진을 이어갈 거란 지적입니다.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식료품점도 식당도 안 오른 곳이 없습니다. 가뜩이나 트럼프 관세로 힘든데 중동 전쟁으로 엎친 데 덮친 꼴이 됐습니다. The price went up to almost $90 a case, where it was $27 to $30 a month ago. 직격탄을 맞은 기름값이 다른 물가까지 함께 끌어올리고 있는 겁니다. 당장 지난달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3.3%로 2년 만에 가장 크게 올랐습니다. 전쟁 상황도 불투명해지면서 소비자들의 경제 심리는 사상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Staying home a lot, not doing any extracurricular activities that I would do during the weekend, on my day off. 크리스토퍼 월러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는 전쟁을 오래 끌수록 물가 상승이 더 번져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은 전쟁이 당장 끝난다고 해도 여파가 하룻밤 사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까지 물가 상승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From the perspective of this war, the most important question is duration. The sooner it ends, the better for everybody. 아직은 큰 소리를 치고 있지만 세계 경제에 들이운 먹구름이 짙어질수록 트럼프의 조바심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 직전 가까스로 해협을 빠져나온 유조선 한 척이 다음 달 8일 충남 서산시 대산항에 입항할 예정입니다. 선박 추적 서비스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몰타 국적의 유조선 오데사호가 현재 아라비아해를 항행 중이며 오는 5월 8일 오전 9시쯤 대산항에 입항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데사호는 HD 현대 오일뱅크에 공급될 100만 배럴 규모의 원유를 적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데사호에 앞서 지난 18일 오후 3시쯤 호르무즈 해협의 라라크 섬 앞을 통과해 오만만으로 빠져나온 싱가포르 국적의 석유 제품 운반선 내비게이트 맥 앨리스터호는 오는 5월 9일 오후 4시쯤 울산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이란 전쟁 여파로 농업용 비료의 핵심 원료인 요소 가격이 불과 2달 만에 2배 넘게 폭등했습니다. 원재료 수급이 끊긴 비료 공장의 야적장은 텅텅 비어가고 있고 관련 업계는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승훈 기자입니다. 중장비가 창고 안에 쌓여있는 요소를 퍼나릅니다. 하지만 비료의 주 원료인 요소 재고량은 바닥을 드러낸 상태. 이란 전쟁 이후 요소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당장 비료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농번기를 맞아 이곳 야적장에는 출하를 앞둔 비료가 가득 차 있어야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텅텅 비었습니다. 한국비료협회는 지난 2월 기준 톤당 410달러 수준이던 요소 가격이 최근 톤당 950달러로 2배 이상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에서 사용되는 요소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비료업계는 원가 상승에 따른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원가 상승분을 반영할 수 있는 가격 조정이 절실합니다. 비료 생산업체는 현재 가격이 유지되면 더 이상 고가의 원료를 구입할 수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체 요소 수입량의 30% 이상을 중동 지역에서 들여왔는데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물량이 막혔습니다. 주요 수입국인 중국마저 요소 수출을 통제한 데다 환율까지 급등하면서 비료업계의 피해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시기에 공급하는 것도 불가능한 상황이고 환율 자체도 급등해가 있는 관계라 가지고 비료업계는 잠정거를 겪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부는 원가 상승으로 가격이 크게 오를 것에 대비해 비료 관련 지원금 등 137억 원을 추가 경정 예산안에 반영했습니다. 하지만 중동발 원자재 대란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비료 가격 상승이 결국 농가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중동 전쟁에 나프타가 부족해지면서 일본 건설 현장에서도 자재 구하기가 힘들다는 비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급기야 유명 욕실업체는 아예 추가 접수를 중단하기도 했는데요. 업계에서는 이대로라면 집값이 30%가량 오를 거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이승배 특파원입니다. 일본 요코하마에 있는 건설업체입니다. 과거 계약한 집들이 있지만 제때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중동 전쟁에 나프타가 부족해지면서 자재값이 눈덩이처럼 불어났기 때문입니다. こちらが今回ちょっと話題というか私たちの方でも問題になっている断熱材で壁であったり屋根であったり床の断熱であったりいろんなところで使われる 한두 개가 아닙니다. 단열재로 쓰이는 스티로폼은 40%, 바닥에 까는 방수포는 가격이 절반이나 껑충 뛰었습니다. 도색 작업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시너는 평소보다 2배가 올랐는데 가격은 그렇다 치고 구할 수도 없다는 볼멘 소리가 나옵니다. 배수관과 접착제 등 석유화학 제품 부자재들도 구할 수 없었다는 설문조사 답변이 16%에 육박했다고 요미우리는 보도했습니다. 일본의 유명 주방 욕실업체인 토토는 지난주부터 아예 신규 주문 접수를 중단했습니다. 업계에서는 계속 이런 상태라면 집값이 30%가량 오를 거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コロナ以降、住宅価格ってもう、3割4割上がったって言われてるんですね。今度また同じことがこの短期間で起こるってなると5000万円のものが6000万円になる。 다카이치 총리는 최소 넉 달치 쓸 나프타는 확보하고 있다며 수급엔 문제 없다고 강조했지만 현장 목소리와는 다소 온도차가 느껴집니다. 備蓄の放出もあり、代替調達も進め、日本全体として必要となる量は確保されております。そしてこれからそれを増やしていく、その取り組みを懸命に進めております。 하지만 단순 공사 지연을 넘어 교량이나 도로 부식 방지 작업 등의 차질이 생긴다면 시민 안전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인도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모디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
두 정상은 현지 시간 20일 뉴델리 영빈관에서 회담을 열어 기존 경제 협력을 고도화하고 조선과 금융, 인공지능, 방산을 비롯한 전략 산업 분야의 공조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양국은 우선 변화된 통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타결을 목표로 한인도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인 세파 개선 협상을 다음 달 중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양국 간 첫 장관급 경제협력 플랫폼인 산업협력위원회를 신설해 무역과 투자뿐 아니라 핵심 광물과 원전 등 전략 분야 협력을 증진시키는 MOU를 체결했습니다. 인도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현지 시각으로 오늘 오후 뉴델리를 떠나 베트남 하노이로 향합니다. 이 대통령은 두 번째 순방국인 베트남에서 3박 4일 동안 국빈 자격으로 머물며 베트남 주요 인사들과 양국 관계 발전 구상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내일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맞은 국빈이었던 또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을 8개월 만에 다시 만나 실질적인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할 걸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지역구이자 보수세가 강한 충남 보령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중언 공략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광재 전 의원과 송영길 전 대표는 재보궐선거에서 전략 공천될 걸로 보입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민주당 정청래 지도부는 충남 현장 최고위원회의 장소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고향이자 지역구 보령을 콕 집었습니다. 장 대표가 8박 10일간의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날 적진의 심장부를 파고든 겁니다. 누구를 만났나 이렇게 보니 뒷모습만 또 나와요. 뭐 국민의힘 식표현으로 말한다면 외교 참사입니다, 이거. 최근까지 당 수석 대변인으로 활동하며 정 대표의 임 역할을 했던 박수현 충남지사 후보를 향해서는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정청래 대표님 말씀처럼 탁월한 경험과 역량의 소유자입니다. 인품까지도 훌륭한. 민주당 16개 광역단체장 후보들은 본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승부처 서울에서는 정원호 후보가 경선 경쟁자와 함께 용광로 원팀을 구성하며 오세훈 시장과의 일전을 예고했습니다. 선대위에 오세훈 10년 심판본부를 특별히 설치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도부 시선은 이제 국회의원 재보선입니다. 공천장을 받은 현역들은 오는 29일 의원직을 일괄 사퇴할 거라면서 울산 남갑의 영입인재 1호 전태진 변호사 전략 공천도 예고했습니다. 이광재 전 의원과 송영길 전 대표 등 중량급 인사들의 요충지에 기용할 뜻을 언급하며 기선 제압에도 나섰습니다. 이광재 의원 같은 분은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고 특히 요즘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여러분이 짐작하는 그런 곳에 지도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 김용천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이름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친명계는 정치검찰 타파를 명분으로 출마 분위기를 조성하는 모양새지만 대법원 판결 전에 등판하는 게 전체 선거판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미국에 갔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귀국해서 한라인 구축 등 성과를 부각하고 나섰습니다. 맹탕 방미 논란에 정면 돌파를 택한 셈인데 당내 비판은 여전합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8박 10일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새벽 4시쯤 귀국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휴식 없이 곧장 국회로 향했습니다. 꼭 열흘 만에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곤 방미 성과를 알리겠다며 기자 간담회를 자처했습니다. 연단에선 장 대표는 논란을 예상했다면서도 성과를 주목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공화당 핵심 인사들과 실질적인 한라인을 구축하여 구체적으론 중동전쟁과 통상협상,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미 공조 등 다양한 의제를 폭넓게 다뤘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자화자찬 속 언론의 관심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만났는지에 쏠렸지만 장 대표는 기밀이라며 또 말을 아꼈습니다. 외교 관례상 이를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간담회 내내 장 대표는 다소 상기된 모습이었습니다. 지방선거보다 방미가 더 중요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고 질문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선보다 방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선을 위해서 방미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 일각의 사퇴 주장에도 알아서 결정하겠다 딱 잘라 말했습니다. 대신 부산 북구갑의 터를 잡은 한동훈 전 대표 지원에 나선 진종호 의원에 대해 당 차원의 사실 확인을 지시했습니다. 당 최고위는 또 친한계 배현진 의원이 이끄는 서울시당에 지방선거 공천안을 대거 보류했습니다. 훈결 없는 후보를 내어야 된다는 중앙당의 의지가 반영된 결정이라고. 장동혁 대표의 정면 돌파에도 아랑곳 없이 잘못된 일정이라는 쓴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천수답방미가 거의 바람 쐬러 가듯이 갔다 온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거 갖고 당무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은 광역단체장 공천이 끝나는 대로 중앙선대위 발족을 서두르겠다는 구상이지만 계속되는 논란 속 당이 원팀으로 뛸 수 있을지 의심 어린 시선도 여전합니다. YTN 김철입니다. 주택을 오랜 기간 보유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죠.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없애자는 주장이 6.3 지방선거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민주당은 세제 개편은 검토한 적이 없다고 일축했지만 국민의힘은 세금 수탈 정책이라고 거듭 반발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 이른바 장특공은 주택을 장기간 보유 거주한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지금은 12억 원이 넘는 고가주택도 10년간 거주한 뒤 팔면 양도 차익의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민주당과 진보당 등 범여권 일각에서 이를 고가주택에 대한 과도한 혜택으로 보고 3년 이상 보유한 주택부터는 세금 감면 한도를 평생 2억 원으로 제한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거주할 것도 아닌데 오래 소유했다는 이유로 왜 대폭 깎아줘야 하느냐는 이재명 대통령의 SNS 때문에 폐지 논의에 더욱 힘이 실렸습니다. 하지만 주택 소유자에 대한 지나친 과세란 지적이 빗발쳤고 민주당은 세제 개편은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고 서둘러 진화에 나섰습니다. 대통령 발언은 비거주 1주택자를 겨냥한 거라며 정당하게 집을 오래 보유한 이들에겐 세부담을 없애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완전 폐지로 몰아가는 건 지방선거를 앞둔 악의적 프레임이자 선동정치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집 한 채 가진 것이 죄가 되는 사회, 더는 미래가 없다면서 장특공 폐지가 진정 정의와 상식에 부합한다면 지방선거에서 떳떳하게 공약으로 내걸라고 반발했습니다. 실거주 1주택자를 포함한 많은 국민들에게 세금 폭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실수요자를 투기 세력과 동일선상에 놓는 건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며 이 대통령을 향해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하지 말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당론이 아니란 민주당 해명에는 대통령이 당정 간 조율도 안 된 메시지를 즉흥적으로 올리지 않도록 건의하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래전 내 집 마련을 한 분들은 어마어마한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면서 경쟁자인 민주당 정원호 후보를 향해 가렴주구 정권에 침묵할 거냐고 따졌습니다. 모처럼 역공 기회를 잡은 국민의힘이 화력을 집중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민감한 부동산 이슈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특별감찰관 임명 요청에 여야가 본격적인 후보 추천 절차에 돌입했지만 줄다리기가 팽팽합니다. 민주당은 여당 추천 몫을 임명한 전례를 참고하자고 했는데 국민의힘은 조건 없이 야당 추천 인사를 받으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월요일 정례 오찬회동에서 만난 여야 원내대표는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밟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국회 임명 절차를 개시해달라는 이재명 대통령 요구가 나온 지 하루 만입니다. 여야 간의 협의를 통해서 임명 절차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특감 후보는 이미 선정해서 준비해놨습니다. 벌써 세 번째 나온 대통령 요청에 여야 모두 논의에 불을 붙이는 건데 다만 국회 추천목 3명을 둘러싼 주도권 싸움은 이제 시작입니다. 민주당은 2015년 박근혜 정부 때 사례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과 야당인 민주당 그리고 대한변호사협회가 한 명씩 추천했고 박 전 대통령은 여당 추천에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임명했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정권에서 견제와 통제를 받지 않는 권력이 폭주하면 어떤 일까지 일어날 수 있는지 목도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반면 권력의 성역을 만들 생각이 아니면 조건 없이 야당 추천 인사를 받으라고 압박했습니다. 짜고 치는 핑퐁식 공방으로 국민을 기만하지 마십시오. 개혁신당도 감찰받는 쪽이 감찰관을 고르면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기는 꼴이라며 국민의힘이 못마땅하면 개혁신당이 골라보겠다 참전했습니다. 민주당이 이 자리마저 위성 야당들과 독단적으로 강행하겠다면 그것은 특별감찰관이 아니라 특별경호관을 뽑겠다는 것입니다. 최근 정치권 최대 전선 국조특위는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정영학, 김만배 씨를 비롯해 어미준과 강백신 등 대장동 2기 수사팀 검사들을 종합청문회에서 다시 부르기로 했습니다. 또 23일엔 각각 쌍방울 주가 조작 의혹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금감원과 감사원을 현장 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주요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경남 진주의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조합원 3명이 차에 치여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외부로 나가는 물류 차량을 조합원이 막아서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형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통이 통제된 왕복 4차로의 물류센터 앞. 물류 차량이 줄지어 도로로 나옵니다. 곧이어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첫 번째 물류 차량을 막아서며 저지에 나섭니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 일부가 물류 차량에 치였습니다. 물류를 저희는 저지하고 있었고 경찰은 저희를 기동대로 앞세워서 차량을 내보냈습니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진 조합원 1명은 결국 숨졌습니다.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된 조합원 2명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물류 차량을 운전한 비조합원 40대 남성을 상대로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데 살해의 고의성이 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사고 이후 집회 현장에선 화물연대 차량이 경찰 바리게이트 쪽으로 돌진하기도 했습니다. 경찰 기동대원 1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지고 차에 타고 있던 조합원 2명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화물연대 경남본부는 BGF 리테일의 공동교섭을 촉구하기 위해 최근 집회를 벌여오고 있었습니다. 조합원들이 숨지거나 다치자 화물연대는 조합원 총집결과 총력투쟁을 선언했습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로비를 해주겠다며 13억 원대 사기를 친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관이 구속심사를 피해 달아난 지 2달여 만에 골프장에서 검거됐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지난 10일 50대 전 경장 A씨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이었던 A씨는 지난해 8월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사기 피해자로부터 고소당한 뒤 지난 1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달아났습니다.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외제 차량 대여료 등을 무상으로 받아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어제 박 전 특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적법한 절차로 수집된 충분한 증거를 제출했다며 1심 때와 같은 징역 1년과 추징금 366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반면 박 전 특검 측은 1심은 특검이라는 지위가 공직자 공무수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청탁금지법 신분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방송인 박나래 씨의 집에서 수천만 원대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정모 씨에게 절도와 야간 주거 침입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 16일 상고 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에 있는 박 씨의 집에 침입해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미국이 지난달 북한 핵시설 위치를 공개를 거론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발언 이후 대북 정보 공유를 일부 제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 장관은 이미 공개된 정보를 유출로 몰아서 한미 관계 위기설을 퍼뜨리는 저희가 의심된다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미국이 최근 우리 정부와 공유하던 대북 위성 영상 정보 일부를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달 초 한미 정부가 공식 확인한 적 없는 북한 우라늄 농축시설 위치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공개 거론했다는 점이 빌미가 됐습니다. 영변과 구성 강선에 있는 우라늄 농축시설 HEU 이것을 우선 중단시키는 것, 스톱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미국은 정보 공유 제한에 앞서 우리 외교안보 라인에 항의의 뜻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일부는 미국 정책연구소 등에서 이미 공개된 정보라고 해명했지만 야당에선 장관 경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역대급 외교안보 대참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동영 장관을 즉각 경질하기 바랍니다. 정 장관은 확대 해석이자 억지 비판이라고 맞섰습니다. 북핵 심각성을 알리는 차원이었고 과거에도 비슷한 취지로 언급했는데 뒤늦게 정보 유출로 몰아 한미 관계의 위기설을 퍼뜨리는 의도가 뭐냐고 반문했습니다. 작년 7월 14일 인사청문회 때 그때도 구성을 언급했어요. 9달 지나서 느닷없이 이 문제를 들고 나온 그 저희가 의심스럽습니다. 미국이 대북 정보 공유를 제한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장관 발언이 계기는 됐지만 최근 여권에서 추진해온 비무장지대 출입 승인권 배분 문제나 주한미군 서해 훈련을 둘러싼 불협화음 등이 영향을 미쳤을 거란 분석이 많습니다. 국방부는 한미 간 긴밀한 정보 공유 체계와 대북 대비 태세엔 이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YTN9입니다. 러시아 내무장관이 북한을 방문했다고 타스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통신은 현지 시간 20일 러시아 내무부 대변인 발표를 인용해 블라디미르 콜로콜체프 러시아 내무장관이 평양에 도착했으며 여러 회담을 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내무부는 양국 법 집행과 관련한 협력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타스 통신은 양측의 협력 분야에 대해선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미국이 이란 선박을 납포하고 이란이 보복을 예고하는 등 미국과 이란의 2주 휴전 종료를 앞두고 호르무즈 해협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코스피는 어제 소폭 상승세를 이어가며 6,200선을 지켰는데 미 이란 간 종전 협상 기대감이 주가에 얼마만큼 긍정적으로 적용할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국토교통부가 오늘 민간 기업들과 AICT 기업 간담회를 열고 도시 운영 관리에 AI를 도입하는 전략을 점검합니다. 간담회에는 현대자동차그룹, 네이버 클라우드 등 AI 데이터 분야 7개 기업과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민간위원장을 비롯한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 도전자의 아이디어 실현을 지원하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중기부가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건데요. 바로 오늘 AI 솔루션 370개가 공개됩니다. 한국소비자원이 봄 이사철을 맞아서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이사 관련 내용을 분석해 공개합니다. 소비자원은 지난해 접수된 이사 서비스 피해 구제 건수 중 소규모 이사에 해당하는 계약을 분석해보니 20대에서 30대의 피해가 가장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당내 경선 결과 오세훈 후보가 국민의힘 서울특별시장 후보로 결정되었습니다. 서울이 바로 서면 대한민국이 바로 설 것입니다. 지도부의 시대는 마무리가 되고 후보자들의 시간이 도래하게 됩니다. 후보자들의 시간이 도래하게 되면 이제 후보자들 중심으로 모든 메시지가 유권자분들께 전달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장동혁 지도부의 역할이 아마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제가 오늘 초록색 넥타이를 하고 나왔습니다. 우리 당색이 빨간색과 흰색을 혼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정원도시를 추구해간다는 메시지를 이런
색깔로부터 시민 여러분들께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시작이 왔습니다. 맛있습니다. 맛있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으셔서 앞으로 캠페인을 어떻게 진행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선대위를 어떻게 서울 시민들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준비할 수 있을까 좀 논의를 했습니다. 되도록이면 젊은 세대의 참여를 좀 많이 만들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 언론의 말씀 당초 공항까지 이동해서 수속을 밟고 있었는데 특별한 사정이 생겨서 일정이 조금 늦어져서 이틀 뒤에 귀국하는 것으로 시종 일관 국익을 중심에 두고 전략적 정당 외교를 펼치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미국 공화당 핵심 인사들과 실질적인 한라인을 구축하여 흔들리는 한미 동맹을 지탱할 신뢰의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미국 측 고위 인사라는 게 어느 정도 선의 인사를 만나셨는지라 누구를 만났는지 그리고 직급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비공개를 전제로 저희들이 현안 브리핑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외교 관례상 이를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 간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존재하는데요. 어떤 부분에서 지선보다 방미가 더 중요했다고 판단하시는지. 질문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선보다 방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선을 위해서 방미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미하시는 동안 당에서 일각에서는 정치 평화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당원들이 선택한 대표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거치는 제가 결정할 것입니다. 날씨 변덕이 무척 심합니다. 밤사이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현재 서울 기온이 한 자릿수로 어제보다 6에서 7도 정도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또 강원 남부 산간과 충남 공주와 금산, 전북 무주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어제에 비해서 제법 쌀쌀하니까요. 출근길에는 따뜻한 겉옷 챙기셔야겠습니다. 또 황사로 인해 전국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세종과 대전, 광주에는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전국적으로 공기가 매우 탁하겠습니다. 한편 중부를 중심으로는 대기가 메마르고 있습니다. 연일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화재 예방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각 서울의 기온이 7.2도, 청주 5.8도, 안동은 4.7도로 대부분 지역에서 어제보다 5에서 7도 정도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낮 기온은 서울이 19도, 안동 21도, 대구와 포항 23도 등 예년 수준 보이겠고요.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당분간 일교차 큰 봄 날씨가 이어지겠고 내일 오후 제주도를 시작으로 모레는 남부지방에 또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